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결혼한 지 이제 곧 2년이 되어 갑니다. 주말이면 마트도 가고 신랑이랑 집안일도 나눠 하고 때론 사소한 다툼도 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 커뮤니티나 사연 게시판을 보면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 고부 갈등으로 절연했다는 글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글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혹시 친언니와 인연을 끊은 분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사실 저희 자매는 겉보기에는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매끼리 시시콜콜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 좋아하는 연예인, 다이어트 실패담까지 정말 못 나눌 얘기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 서로였죠. 그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고 그래서인지 저는 언니에게 늘 의지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의 신랑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가장 먼저 언니에게 알렸어요.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도 보여주고 데이트 코스도 자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줬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줬다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잘 맞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꼭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안 그래. 그런 건 지금이니까 그런 거야. 남자는 결혼하면 달라진다니까. 넌 결혼을 안 해봐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 말들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어차피 언니가 결혼도 먼저 했고 육아도 하니까 경험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 얘기를 꺼낼 때마다 거의 매번 저런 식으로 초를 치는 말을 했어요. 늘 비관적인 말투로 마치 제가 곧 환상을 깨고 무너질 사람처럼.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언니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그런데 그게 연애 8년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 솔직히 너무 피곤해졌어요. 사람의 감정을 계속 꺾고 들어오는 말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서운함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특히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이면 남자친구가 정성껏 준비해준 선물이나 이벤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가방 받았어 하면 언니는 늘 결혼하면 그런 거 없어, 지금만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좋았겠다, 예쁘다 한마디면 되는 걸 왜 굳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덧붙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는 언니가 부러웠습니다. 결혼도 먼저 하고 아이도 예쁘게 낳고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가서 조카도 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형부가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아서 주말에 저랑 언니만 조용히 수다 떨 수 있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소중했고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마치 그 모든 제 모습을 철없는 여동생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연애에 빠져 웃고 있으면 언니는 현실을 들이밀며 벽을 세웠고 제가 결혼에 대한 희망을 말하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랑이랑 여행 다녀온 얘기, 주말에 같이 장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면 언니는 꼭 아직 초반이라 그렇지 2년 지나봐 라거나 애 낳고 나면 다 변해 같은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말은 서로 공감과 위로 속에서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의 기분을 깎아내리는 무기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언니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신랑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소소한 일상도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연락도 줄였고 주말에 언니네 집에 가는 것도 피했어요. 예전엔 자매끼리 웃고 떠들며 나누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까 두려웠거든요. 한때는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언니, 그 언니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자매라는 건,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건 영원히 가까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언니와 수다를 떨다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제가 남친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식사했는데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더 챙긴다. 결혼 전에는 너한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하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맛있는 반찬은 다 아들 앞에만 놔. 그런 게 시어머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어요. 아니 그냥 있었던 일을 가볍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신랑이 그날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장조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것저것 꺼내주시며 분위기가 훈훈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언니는 마치 제가 몰라서 순진하게 굴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한테 반찬 하나 건네주는 건 지금이니까 그런 거야. 결혼하고 나면 그 반찬 아들 입에 들어가야지 며느리한테 줬다간 난리 나는 게 시댁이야. 결혼해보면 안다.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언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충고 수준이 아니라 매번 꼭 이렇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말투로 끝을 맺는 걸 보면 정말 그 의도가 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 제 남자친구, 지금의 신랑은 객관적으로 봐도 효자였어요. 부모님 생신이면 직접 케이크를 사들고 가고 명절이면 부모님 댁을 제일 먼저 들르는 스타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예의를 갖추고 작은 것 하나도 챙기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효자인 게 왜 문제가 되지? 문제는 아내에게까지 그 효심을 강요할 때지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건 기본 아니야? 그런데 언니는 그런 제 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효자인 남편은 아내를 미치게 만든다고 경험해봐야 안다고 단언했죠. 결혼해서 시댁이랑 문제 생기면 내 남편이 과연 내 편 들어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은 아들 편이지. 부모랑 연 끊을 수 있는 아들이 얼마나 되겠냐? 너도 결혼해봐. 시댁이랑은 어떻게든 일이 생기게 돼 있어. 그 순간 언니의 말이 단순한 경고나 조언처럼 들리기보다는 거의 악담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언니가 결혼하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시댁이나 남편에게 실망도 컸던 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꼭 나에게까지 부정적인 공식처럼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사실 언니의 이런 말은 저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경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현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어요. 언니 말이 정말 맞을까?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될까? 그 뒤로 저는 제 남자친구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과하게 편들진 않는지,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은 하지 않는지, 혹시 작은 일에도 부모 입장 먼저 챙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균형을 잡으려 했고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대리효도를 강요하거나 시부모님이 저를 시집살이 시키는 듯한 기색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댁에 잘하고 싶어서 먼저 명절 선물 챙기고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음식 해가면 신랑은 그저 고맙다며 더 도와주려 했죠. 이런 상황인데도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는 괜히 괜한 의심과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언니의 말은 자기 경험의 투영이었어요. 본인이 아프게 겪은 일을 마치 모두가 그렇게 될 것처럼 단정지어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신뢰를 흔드는 말이 되는지 언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언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에요. 형부는 성격이 급한 편이고 언니도 꽤 직설적인 스타일이라 그런지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싸우고 나서 꼭 다시 화해하고 여행도 가고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나름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 잦다는 건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풀고 또 잘 사는 걸 보면 결국 부부란 그런 거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언니는 이상하게도 자기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살짝 자조 섞인 말투로 넘기면서도 제가 남자친구와 잘 지내는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곤 했어요. 부러움일까요? 걱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심술?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언니의 말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말로 흘러갔죠. 제가 우리 커플은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 오빠랑 있으면 진짜 편안해라고 하면 언니는 꼭 그 말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연애 때 안 싸우면 결혼하고 나서 싸움이 더 심하게 터진다더라. 진짜 싸움은 결혼하고부터야. 조심해. 아니 좋다는 얘기에 그래서 좋겠다. 잘 맞는 사람 만났네 이런 말은 한 번도 못 해주고 꼭 나중에 봐. 결국 너도 깨질 거야 같은 말로 끝을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가 겪은 현실을 얘기해주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결혼은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의 어떤 말에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감정이 예민할 때는 작은 말도 마음에 남고 털어놓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오빠가 무심코 한 말에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더 서운하게 할 거야. 지금은 애교지. 결혼하면 그런 거 가지고도 싸울 기운도 없어.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그냥 무덤덤해져. 그게 현실이야. 그 말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언니에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니, 그게 위로인가요? 내가 서운해서 말한 건데 거기다 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라는 식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언니의 말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떠오르는 말투는 늘 비슷했어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결혼하면 완전 달라져. 진짜로. 지금은 좋아 보여도 시댁이랑은 언젠가 문제 생겨. 무조건이야.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언니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연애하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도 따뜻한 순간들도 더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이 아니라 꼭 그 행복은 오래 못 간다는 식의 부정적인 예언 같았으니까요. 결혼을 안 해봤다고 해서 누군가의 행복한 경험이나 소중한 감정을 계속 깎아내려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언니가 동생을 걱정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고도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말투 속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나 따뜻함보다는 마치 너도 나처럼 고생해봐야 알지 같은 얄궂은 감정이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의 결혼 생활은 말한 것만큼 지옥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형부와 싸우면서도 계속 함께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왜 그토록 자기 경험을 확대해서 마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될 것처럼 특히 저에겐 유독 심하게 얘기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때는 제가 그런 말들을 참고 견디고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선배로서의 충고겠지, 나중엔 도움 될 수도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진짜 짜증이 밀려와요. 그냥 사랑 얘기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매번 돌아오는 건 칼끝 같은 말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때 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단순한 걱정이라는 선을 한참 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제게 그렇게까지 부정적이다 못해 거의 악담에 가까운 말들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혼이라는 중대한 인생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고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과 걱정도 있었어요. 그럴 때 가족, 특히 언니 같은 존재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매번 그 반대였어요. 제가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언니는 단 한치의 틈도 없이 넌 결혼 안 해봐서 몰라.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것도 단호하게, 감정의 여지 없이. 그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제가 마치 뭘 모르는 철없는 애처럼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한 결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여전히 결혼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엔 다들 착각하지, 좋을 때지, 곧 알게 될 거야,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 언니의 말처럼만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재산이 꽤 있으신 분들이셨고 사람도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들이셨어요.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와도 자주 통화를 하시고 종종 양가 부모님이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신랑도 결혼 전보다 저희 집에 더 잘하더라고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빠지지 않고 챙기고 제 부모님을 마치 본인 부모님처럼 생각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결혼 생활에 작은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도 대화로 풀리고 저를 존중해주는 신랑의 태도가 있어서였는지 언니가 말하던 결혼의 지옥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처음엔 1년만 지나봐. 진짜가 나온다고 하더니 1년이 지나고도 아무 일 없자 3년 지나봐라고 했고 요즘은 애 낳아봐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라고 해요. 이제는 뭐든지 지나봐야 안다는 시기예요. 아니, 인생이 늘 그렇게 나빠지기만 하는 거라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 낳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던 얼마 전 일이었어요.
설 명절이었고 저는 시댁에 가서 차례도 지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차례 끝나고 나니 어느덧 오전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가겠다고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께서는 평소답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까불지 말고 그냥 가. 어른들끼리 정리할게. 너희는 얼른 친정 가. 말투만 보면 매몰찬 것 같지만 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어요. 시어머님은 지난 명절에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부가 친정 가는 시간을 챙겨주셨고 항상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보다 딸처럼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갔고 시부모님이 따로 챙겨주신 명절 선물도 같이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 선물을 식탁 위에 놓자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 꺼내던 언니의 표정이 순간 확 굳어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 하나로 모든 감정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언니는 언짢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선물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것마저 또 무슨 말이 나올까 싶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언니는 진심으로 내 결혼이 잘 되는 걸 축하해주지 못하는구나. 나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게 불편한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언니와의 감정의 거리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호하게 두기 시작했어요. 명절 아침 시댁에서 일찍 나와 친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꽤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선물도 무난히 전달했죠. 저는 시댁에서 깔끔하게 명절 일정을 마치고 그야말로 해방감 뿌듯함을 안고 친정에 도착한 상태였거든요. 아침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점심은 자연스럽게 건너뛰게 되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기름 냄새 풍기며 다시 데운 전과 떡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 안주로 내놓으셨어요. 아빠는 옆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더니 또 시작된 무용담 젊을 때 어떤 일로 상 받으셨다. 동네에서 인정받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거실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죠. 분위기도 좋고 전도 바삭하니 맛있고 다 좋았어요. 딱 하나 언니만 빼고요. 처음엔 조용히 앉아 전을 집어먹고 있던 언니가 술 기운이 살짝 올라왔는지 슬슬 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남자는 달라져. 지금은 좋지. 신혼 땐 다 그래. 근데 몇 년만 지나봐. 분명히 달라져.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신랑이 옆에서 괜히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살짝 피하더라고요. 딱 봐도 뻘쭘해졌구나 싶었죠. 그 말이 그냥 자매끼리의 농담으로 흘러가기엔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고 그 자리에 신랑도 있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하자. 신랑도 듣고 있잖아. 언니는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지더니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현실을 말해주는 게 뭐가 나쁜데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그 억울하다는 톤 참 익숙했어요.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언니의 말을 불편해하면 내가 겪어서 하는 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감정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식이죠. 근데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정말 정중하면서도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신랑도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달라지긴 했어. 결혼 전보다 더 잘해주고 사랑받는 느낌 팍팍 들게 행동하잖아. 확실히 달라졌지. 신랑이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언니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니는 또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아직 애가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3년만 지나봐. 진짜야. 정말 듣기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신랑이 말했어요. 아이 낳으면 아이랑 더 사랑하고 살겠죠. 그 말에 제가 또 받아쳤죠. 시어머니도 아이 낳으면 나 월급 주시겠대. 집에서 편하게 애 키우고 있으라고 그만큼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어. 걱정 없어. 그리고 눈을 반짝이며 마무리했어요. 연애 초기에 깨 볶는 커플보다 우리 시부모님은 더 닭살 커플이셔. 우리 신랑 그런 집에서 보고 자라서 평생 나한테 잘할 거야. 신랑이 타이밍 딱 맞춰서 당연하지 하고 웃으며 말하자 진짜 거실 공기가 순간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언니의 표정이 가관이었죠. 불그락푸르락. 말은 하고 싶은데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만 실룩이고 눈만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정말 그 순간을 누가 찍어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말문이 막힌 그 표정, 솔직히 조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친정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제 결혼 이후 언니와의 관계에 작지 않은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뻘쭘한 신랑 앞에서 언니가 또다시 부정적인 말을 꺼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언니에게 단단히 한 방을 날렸죠.
겉보기에는 가볍고 유쾌한 대화였을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는 그 순간 오래 쌓여온 감정들이 딱 하고 터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는 무거운 공기 대신 화제를 돌렸어요. 아빠가 또 예전에 겪은 군대 이야기를 꺼내시고 엄마는 조카들 간식 챙기러 부엌으로 가시고 언니도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긴 했는데 눈빛은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말을 더 이어가고 싶진 않았고 분위기도 더 틀어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자연스럽게 굴었죠. 저녁 무렵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신랑이 묻더군요. 진짜 어머니가 애 낳으면 돈 주신다고 하셨어?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랄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일 그만둬도 괜찮다고는 하셨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겠다는 뉘앙스였어. 근데 정확히 돈 준다고 하신 건 아니지 뭐. 사실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었어요. 언니에게 진짜 한 방을 먹이기 위한 허세 반, 자존감 방어 반 섞인 말이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결혼 초기에 저를 걱정하시며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은 있었어요. 일 그만둬도 괜찮다. 아이 낳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같은 배려의 말들. 하지만 제가 일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그 순간 언니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과장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니가 자꾸 내 현실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내 결혼이 이렇게 다르다. 내 남편과 시댁은 내가 말한 세계랑 전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니의 말이 계속 내 안에 스며들까 봐 무서웠거든요. 언니의 말들은 처음엔 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였죠. 결혼은 쉽지 않다. 시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남편은 결국 아들로 돌아간다 이런 말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언니의 말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람마다 결혼이 다르고 배우자도 다르고 시댁도 다르다는 걸 직접 체감하고 나니 언니의 말들은 점점 무의미한 부정적 예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언니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제 결혼이 언니가 겪은 결혼과는 다르다는 걸. 그런데도 자꾸만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냥 걱정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질투가 섞인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냐는 듯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과 말투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그날 저는 약간의 허세와 과장 섞인 말이었지만 시원하게 언니에게 한 방 먹여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통쾌하기까지 했죠. 물론 마음 한편엔 내가 괜한 말을 던졌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건 나를 지키고 싶었다는 마음이었어요. 늘 무너지는 쪽이 나만 되는 건 싫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언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통화도 없고 톡도 없고 심지어 그 흔한 이모티콘 인사도 없더라고요. 설날 이후 딱 끊긴 연락. 물론 아직 모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언니가 다시 부정적인 말을 꺼낼지도 모르죠. 또다시 지금은 좋은 때지 애 낳고 나면 다를 거야 3년 지나봐라 같은 말을 할지도요. 그런데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그땐 그냥 언니 앞에서 신랑 자랑, 시부모님 자랑 마구마구 해줄 생각이에요. 무례하지 않게 우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결혼은 행복하다고 내가 말하는 현실이 내 현실은 아니라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로는 못하겠다는 표정 또 한 번 보게 되겠죠? 히읗히읗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에 지칠 때가 있다면 한 번쯤은 당당하게 반격해보세요. 때로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